캐치업.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성공의 꿈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 지난 학기에 이어 다시 찾아온 캐치업의 윤설입니다. 교내 채용 설명회는 물론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까지 한데 모아 전해드릴 텐데요. 유익하고 알찬 정보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2018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까지 4개 회사가 해당되는데요. 모집 전공은 상경계와 인문계, 어문, 법정, 사회과학, 그리고 의류, 의상과 식품공학이며 올해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 혹은 PC 활용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고요. 현대홈쇼핑의 외국어 특기자 채용 부문은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입니다. 전형 과정 중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되고요.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만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지원서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회사는 금호 고속과 금호 건설, 아시아나 항공, 금호 리조트, 에어 부산, 아시아나 에어포트, 그리고 아시아나 세이버까지 7개고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고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4월 18일 오후 2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4월 21일에는 직무 적성 검사와 한자 시험이 치러질 계획이고요. 최종 합격자의 경우 올해 7월에 입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께서는 준비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참,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대학 공대 2호관 1층 로비에서 금호건설 채용 상담회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찾아가셔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주식회사 셀트리온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R&D와 임상개발, 생산, 품질, 관리, 기타까지 전부 6개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부문에서 공통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하고요. 올 7월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만 지원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토익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외국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셀트리온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양그룹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채용 전재형 학예 인턴과 전역 장교, 글로벌 탤런트 해외 유학생, 통역 장교, 신입 연구원, 그리고 전문 연구 요원으로 구분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각 전형은 동일하게 생산 관리와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재무, 회계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지원서 접수는 삼양그룹 홈페이지의 채용관을 통해
오는 27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는 경력사원만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코리아타임즈는 광고 영업 분야의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자정까지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즈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주항공에서 2018년 상반기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운항관리와 램프 운영, 운임 기획 및 관리, 항공화물 등 총 9개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며 객실 승무원은 일반과 제주 캐스팅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 모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의 형태로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인턴 객실 승무원은 인턴 기간이 최대 2년이며 해당 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객실 승무원 채용 분야 중 제주 캐스팅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 전형에 해당하며 지원서 제출 시 제주항공에서 제시한 3가지 주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첨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원서는 오는 26일 자정까지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 SNC와 한화시스템에서 상반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SNC는 재무와 법무, 그리고 ICT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직무로 나누어 신입을 선발하고 있어요. 재무 부문 지원 희망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재무 관리와 금융, 회계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법학 계열 전공자에 한해 법무 부문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ICT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부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자바 혹은 C 언어 등 언어 개발 경험이 있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31일 오후 3시까지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의 경우는 HW, SW, 기구와 품질 이렇게 4개 부문에서 신입을 선발하고 있고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HW는 광학 제품 기술 및 설계, 항공 전자장비 설계, 혹은 무인수상정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SW는 함정 전투체계 설계, 통합 기관 제어 장치 SW 설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전학년 평점 평균 2.5 이상이어야 하고요. 오픽 NH 등급 또는 토익 스피킹 4급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어부산이 기내 안전과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는 캐빈 승무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 안팎으로 창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취업 희망자는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에어부산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29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례 면접과 체력 검사를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올해 5월 입사해 직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에어부산은 올해 상반기 캐빈 승무원 150명 이상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항공기 추가 도입과 노선 확대에 맞춰 15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랜드 시스템즈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과 전역 장교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로 나누어지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문에는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이커머스, 웹, 모바일 등이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부문에는 서버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해당됩니다. 기졸업자 또는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공계나 상경계열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이랜드 기업의 특성상 지원 자격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을 선발한다는 건데요. 지원하실 분들은 신중히 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입사 지원서 접수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 오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직무 적성 검사는 4월 14일로 예정돼 있고요. 면접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랜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그룹에서 2018 상반기 인턴 및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SK그룹의 자회사들이 참 많죠.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와 SK하이닉스, SKC, SK건설, SK주식회사 CNC, SK브로드밴드, SK바이오팜에서 신입과 인턴 사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인턴십의 경우는 올해 7월과 8월 8주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인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은 올해 7월 입사 가능자여야 하고요. 모집 회사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오후 6시 반 인문대 사무관 3층 소강당에서 젠더 감수성과 미투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문대에서 주최한 여성연구소 김지영 연구원님의 강연인데요. 평소에 페미니즘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더 알고 싶은 분들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방송부 생활 재밌었는데 혹시 전남대학교에서도 방송부가 있을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넌 알아? 당연하지. 내가 선배한테 들었는데 전대방송이라고 있대. 선배 목소리가 학교 내에서 울려 퍼지는데
어우, 나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정말? 빨리 알려줘. 전대방송에서 이번 2018학년도 1학기 수습국어를 모집해. 접수는 3월 22일까지고 이후 간단한 면접을 실시하여 수습국어를 뽑을 예정이래. 분야는 PD, 엔지니어, 기자, 아나운서가 있다더라. 나 방금 접수하고 왔는데 너도 빨리 접수해. 오, 나도 빨리 접수해야겠다. 고마워. 매일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외국 친구들에게 직접 유용한 외국어 표현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 한입외국어의 안지수입니다. 아싸바니큐 니키? 아살라말레이쿰. 안녕 지수. 네, 오늘은 날짜와 요일을 묻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니키, 오늘 며칠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Bugungi sana nechi? 부균게 사난니철. Bugungi sana nechi? 부균게 사난니철. 그 대답으로 오늘은 2018년 3월 20일이야 라는 말은 우즈베키스탄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Bugun 2018-yil mart oyining 20-kuni. Bugün 2018 yıl Mart ayının 20'sına. Bugun 2018-yil mart oyining 20-kuni. Bugün 2018 yıl Mart ayının 20'sına.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어떻게 하나요? Bugun qaysi hafta kuni? Bugün kaysı hafta günün. Bugun qaysi hafta kuni? Bugün kaysı hafta günün.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니키, 내 생일은 1998년 8월 3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Mening tug'ilgan kunim 1998-yil avgustning 3-kunida. Mening tug'ilgan kunim 1998 avgustning 3-kunida. Ya, mening tug'ilgan kunim 1998-yil avgustning 3-kunida. Mening tug'ilgan kunim 1998 avgustning 3-kunida. 네, 저 진짜 이 표현은 배우고 싶은데 꼭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시간 좀 잘 지켜 라고 말하려면 우즈베키스탄어로 어떻게 하나요? O'z vaqtida bo'ling. O'z vaqtida bo'ling. O'z vaqtida bo'ling. O'z vaqtida bo'ling. 네, 오늘은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표현 가지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니키, 에르타에게 결혼시킨자. Ertaga ko'rishguncha. 마감 임박 소식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중 신입사원 연봉 1위를 차지한 한국마사회에서 2018년도 신입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크게는 사무직과 영업직, 기술직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일반 행정과 재경, 법무 분야가 사무직에 해당되며 기술직은 시설, 전산, 축산, 수의와 승마, 방송 등에 해당됩니다. 총 37명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취업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는 원 플러스 팁. 오늘은 외국계 기업, 내 학점으로 취업이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학점 3.7에 토익 900점, 흔히 입사를 위한 커트라인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점수입니다. 학점 곱하기 토익 점수는 취업 전투력이라고 해서 전투력이 3,600 이상이어야 취업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은 사정이 어떨까요? 혹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낮은 학점이나 토익 점수라면 지금 당장 지원을 서두르셔도 좋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학점이 당락의 요소로 거의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익 점수를 필히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외국계는 뭘 보고 사람을 뽑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 경험,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말이죠. 특히 전공의 경우 지원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어필하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다면 많은 이점이 된다고 해요. 바로 이게 외국계 기업의 채용 방식이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한데요. 국내 기업의 경우 원치 않는 부서로의 발령이 불가피하고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때 전공과의 연관성이나 직무 지식, 그리고 관련 활동의 적합성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부서 간 이동이 쉽지 않은 데다 본인이 정한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입을 뽑더라도 바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본인의 전공이 지원하려는 부서와 맞지 않으면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공모전 참가 등의 경험을 많이 쌓고 직무와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에서 작년보다 확대된 2만 8천 명 이상을 채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죠. 덧붙여서 중복 합격자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기관을 67개로 확대해 과도한 경쟁과 중복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빼앗는 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것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캐치업은 계속됩니다. Dream Your Dream. 이응주 PD, 변상민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윤설이었습니다.